그분이 갑자기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만두시게 됐다고 하면 그 자체로 이 미용실에 안 오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는 생기고 퇴사 자체만으로 이미 발생한 손해예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은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업금지 약정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 사무소에 정말 경업금지 약정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한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도 천차만별인데, 만약 경업금지 약정은 있지만 경업금지 약정에 위약벌이 없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청구를 한다면 어떠한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업금지 약정에 따로 위약벌 조항이 없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단 경업금지 약정을 했잖아요. 네. 약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위반해가지고 뭐 피고가 근처에 뭐 가게를 차렸다 이러면 계약 위반이니까 당연히 저희가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말고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소송을 하겠지만, 만약에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정해져 있는 손해배상금은 없으니까 사실 원고 마음대로 금액을 정해가지고 뭐 소송을 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고 입장에서 네. 손해배상 예정이 없는 경우에 청구를 한다면은 어떻게 산정을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해배상에 어떤 예정이 없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매출의 손해라든지 상대방 쪽에서 고객을 빼간 어떤 유인행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봐가지고 금액을 이제 대충 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소송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이 될지를 대략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청구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청구를 하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졌을 때 소송 비용 부담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청구를 했는데 뭐 1,000만 원 인정이 됐다. 그럼 9천만 원을 지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9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소송 비용만 해도 변호사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패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액으로 일단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어떤 손해가 발생을 하면 나중에 청구 취지 확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 이제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네.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네네. 그러면 만약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피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피고 쪽을 방어를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미용실에서 경업금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미용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엄청 잘 나가는 디자이너가 갑자기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처에 가게를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이 디자이너가 그만두고 나서 바로 매출 손해가 발생을 했다.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가 매출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매출이 한 2천만 원 떨어졌다.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생기고 있고, 그럼 2천만 원만큼의 어떤 매출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너가 그 근처에 가게를 차려가지고 고객들을 다 빼갔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매출 감소라는 게 아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거든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 있었을 때, 네, 그때는 그냥 미용업 자체가 굉장히 침체가 됐었죠. 네. 그리고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 뭐 PT샵 아니면은 필라테스처럼 골목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한 가게가 이렇게 열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매출 손해가 100% 이 사람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또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헬스 트레이너나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이 근처에 차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 디자이너의 어떤 역량을 보고서 머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만두시게 됐다고 하면 그 자체로 이 미용실에 안 오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는 생기고, 그러면은 이분이 이 바로 앞에 가게를 차리지 않아도 퇴사 자체만으로 이미 발생한 손해예요. 그 헬스 트레이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트레이너한테 계속 PT를 받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퇴사를 하시면 이분 말고 다른 트레이너한테 PT 받고 싶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근처에 차렸기 때문이 아니라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출 감소가 일어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업종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해야지 가능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위약금의 약정이 없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매출 감소를 가지고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 매출 감소는 이분이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매출 감소가 일어난 거고 아니면 또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방어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경업금지 약정 위반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약벌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산정해서 청구하는지, 그러한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